많이 본 기사를 통해 글로벌 기업 소식과 산업 트렌드를 알아보는 덕으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내 반도체 업계들의 엇갈린 행보와 방산 이슈들 준비했는데요. 기사 내용 먼저 같이 체크하시고 관련 내용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시경제의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이슈로 반도체 업계는 혹한기를 맞고 있죠. 먼저 SK하이닉스는 올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1% 감소하며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했는데요. 노중원 SK하이닉스 사업 담당 사장은 지난 26일 열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내년 투자 규모를 올해 대비 50% 이상 감축하고 생산량 역시 감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 공장 운영이 어려운 상황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며 낸드 플래시의 경우 내년 생산 빗그로스가 없을 수 있는 상황도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한편 이러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디램 관련 차세대 기술과 신사업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올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1.39% 감소하며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지만 경쟁사들과는 다른 전략을 채택했는데요. 한진만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부사장은 27일 올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인위적인 감산은 없으며 설비 투자와 관련해서도 유연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디램을 중심으로 내년 하반기 시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요 회복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반도체 산업 성장성에 베팅하는 모습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이는 업다운 사이클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사업 운영과 기술 개발 등 삼성만의 페이스를 유지하겠다는 전략을 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으로는 방산 이슈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말레이시아 국방부가 FA50 경전투기 36대 도입을 위해 예산을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현지 시간 27일 말레이시아 국방부는 FA50의 평가와 가격 협상이 완료됐으며 재무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말레이시아 공군평가단은 지난 17일 강원도 원주에 있는 제8 전투비행단 공군기지를 방문해 FA50 항공기 비행평가를 실시했는데요. 말레이시아는 노후 기종 교체에 나서며 총 8개 기업을 검토해왔으며 폴란드의 FA50 도입으로 카이를 최종 낙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폴란드는 하나디펜스의 레드백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레드백 시연회 영상이 폴란드 18기계화 사단의 SNS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사단 공보부는 AS-21 레드백 중보병 전투 차량의 시험 운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어려운 지형 조건에서 장비의 통제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마리우스 부아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도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한국의 AS-21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들 여기까지 짚어봤고요. 더 자세한 기사 내용은 덕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 속 내용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더 깊은 내용 알아봐야겠죠. 김병용 덕으로 편집국 수석 에디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SK하이닉스가 이 미중 갈등 속에서 좀 어떠한 시나리오를 취할지 이렇게 고민하는 모습인데 이 SK가 중국 공장 관련해서 어떤 전략을 좀 펼치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딱히 묘수는 없어요. 예, 다행히도 이제 미국에서 1년간 이제 중국 공장에 자국산 부품이 들어가 있는 그 반도체 장비를 반입하는 걸 이제 유예를 줬어요. 일단 1년간은 시간을 번 건데 이제 중국 공장의 그 역할이 지금 메모리 반도체, SK 메모리 반도체 약 40% 생산합니다. 물론 이제 상당 부분은 중국 현지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걸 생산도 하고요. 해외 수출도 하는데 계속 이제 미국이 이런 기조를 유지한다고 하면 지금 중국의 공장 뭐 이렇게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지만 뭐 이전한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이전하기도 쉽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 현지 업체들도 또 수요를 감당을 해야 되고요. 또 그래서 이래저래 지금 고민이 있는데 일단은 미국의 정책 기조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중간 선거 아무래도 지금의 모든 그 미국의 그 이런 대중 압박은 중간 선거를 겨냥한 선거용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래도 좀
이제 중국도 새로 이제 시진핑 정부가 또 3기 정부가 됐고 미국도 바이든 중앙선거를 보아나서 어느 정도 이제 화해 무드가 성립되면 여지는 있는데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 대중국 압박이 그런 정책이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SK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일단은 뭐 내부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제 장비를 현지 장비 업체들 위주로 좀 테스트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예. 일단은 풀어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좀 미국의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중간 선거가 또 얼마 남지가 않았죠. 네. 네. 그래서 좀 중간 선거 이후에 또 전략을 어떻게 취할지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선뜻 나서지는 못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렇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세대 기술과 또 신사업 성장 관련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렇게 기사에서 예. 나와 있는데요. 또 뭐 D램과 낸드 플래시 기술과 관련해서 좀 긍정적으로 본다고. 그렇죠? 예, 특히 네. 대표적으로 DDR5를 들 수 있는데 뭐 그 기술 관련돼서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거의 뭐 꽉 잡고 있죠. 예, 뭐. 근데 문제는 이제 수요예요. 예, 근데 수요가 지금 침체되고 있고 뭐 보면은 다 감산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은 SK하이닉스는 그런 좀 어려운 시기를 고부가가치 제품 그다음에 자동차 반도체 요즘 뭐 수요가 부족한데 그런 거 위주로 극복을 하겠다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고민이 또 뭐가 있냐면 또 때마침 또 그 인텔의 메모리 부분을 또 인수했거든요. 또 그 공장이 또 중국에 있어요. 아, 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참 타이밍이 안 좋다. 예, 그래서 지금 증권가에서는 4분기에 적자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적자가 나온다고 하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약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 적자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만큼 SK하이닉스가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다. 다만 이제 기술력과 차별화된 제품으로 이 난국을 타개하려고 하고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이 수요 부분이 좀 개선이 네. 돼야지 좀 전망을 긍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또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SK는 이렇게 좀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을 한 반면 또 삼성전자는 이제 페이스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좀 입장을 밝혔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급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주가는 지금 반등을 한 모습인데 네. 이 반도체 혹한기라고 불리는 이 상황 속에서 3분기 또 파운드리 사업부 매출과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4분기 매출도 긍정적이다 이런 전망이 나와 있거든요. 이러한 전망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이제 물론 이제 예년에 비해서 좋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왜 주가가 올라가고 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냐? 간단합니다. 삼성의 과거 경험 때문이에요. 이제 삼성이 뭐 지금의 삼성에 이르는 가장 큰 뭐 요소가 몇 가지 있겠지만 뭐 핸드폰도 있고 가장 큰 건 사실 메모리 반도체거든요. 네. 근데 과거의 메모리 반도체 사업 보면 전세 글로벌하게 한 30여 곳이 싸웠어요. 근데 약 10여 년 동안 치킨 게임 했습니다. 서로 끝을 보고 치킨 게임 아시죠? 예, 근데 결국 살아남은 기업들이 지금 5개밖에 안 돼요. 근데 삼성은 그 경험이 있던 거죠. 반도체 산업 특성상 수요가 준다고 해서 지금 투자를 줄이고 생산량을 줄이면 다시 수요가 회복됐을 때 당장 만들 수 있는 제품이 아니에요. 또 그만큼 또 기술력은 앞서 있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경험에 있기 때문에 삼성은 다 안 좋은 성적표를 갖고 있지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키옥시아도 그렇고 마이크론도 그렇고 SK하이닉스 마찬가지고 생산량을 다 줄인다고 했어요. 네. 하지만 삼성은 어차피 내년은 좀 지나면 또 정리된다. 그래서 오히려 2024년 되면 오히려 더 반등할 수 있는 예, 더 확고한 지금 이제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도 보면 삼성이 SK 하이닉스가 인텔 것까지 인수해서 약 20%의 점유율을 갖고 있어요. 근데 삼성은 약 35% 가지고 있고 격차가 더 늘 수 있다는 거죠.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삼성은 계속 시설 투자하고 시설 투자라는 거는 캐파를 늘린다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뭐냐면 네. 연구 투자를 늘린다는 개념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도 연구 투자하고 또 생산량 줄이지 않고
1년 버티면 내후년에는 반드시 좋아진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글로벌 경기도 보면 내년에 뭐 안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뭐 그게 완전히 꺾이지는 않을 것 같고 어느 정도 회복되면 또 반도체 수요는 끊임없이 필요하거든요. 특히 네. 뭐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어제 다 끝난 거 아니야? 하는데 다시 이게 뭐 데이터 센터나 하량용 반도체 시장이 다시 커지고 그런 전기차 시대가 돌아오면서 다시 수요가 늘고 있거든요. 어차피 전기차로 가는 거,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는 건 그런 트렌드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뭐 그래서 삼성의 경험이고 이런 예측 때문에 주가도 이런 흐름을 보는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과거 경험에 비춰서 오히려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그렇죠. 꾸준히 이제 연구, 개발 투자를 하면서 이제 페이스를 이어 나가겠다. 네, 그러니까 새로운 봄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기조로 또 미래를 대비한다. 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삼성은 보면 실적 발표하고 나서도 그렇게 뭐 네. 돈 많아요. 네, 아직까지는 뭐 네. 크게 흔들리는 모습은 없는 네.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방산 네. 이슈들을 또 지켜봐야 될 텐데, 재무부 결정에 따라서 말레이시아도 이제 말레이시아, FA50을 도입을 한다. 이렇게 좀 거의 확정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기사를 보시면 말레이시아 국방부가 36대 FA50 경공급기죠. 예, 그들 도입 사업에서 도입하겠다. 이 정도 예산이 드는 것 같다라고 제출한 거예요. 재무부에. 이제 네. 그러면은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카이하고는 협상이 끝난 거죠. 실제로 이번 중순이죠. 중순에 네. 협상단이 왔어요. 와서 카이 사천공항 와서 실제로 한번 타 보고 어떤지 보고 협상까지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당 얼마 합동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재무부에 보고하게 된 거고요. 재무부에서 뭐 크게 이상이 없는 한 통과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출이 되는 거죠. 거의 이제 확정시 되고 있다. 네. 긍정적으로 보고 네네.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FA50을 또 추가적으로 도입하려고 이제 하는 곳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수주를 검토하고 있는 곳도 네. 있을까요? 뭐 일단 로키드 마틴이라는 기업, 세계적인 글로벌 방산 기업인데, 네. 이 기업하고 얼마 전에 뭐 이제 FA50 1000대 수출하겠다라고 이제 같이 손잡고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미국에서 지금 이제 공군 전수기 훈련 사업, 그러니까 이제 전수 훈련할 때 쓰는 도입. 그게 약 280대가 필요한데 여기에 로켓드 마틴이 같이 들어가서 수주하면 FA50을 만들어서 보내는 거죠. 요거 하나도 있고요. 또 네. 미 해군 공군 훈련기 고등 훈련기 사업도 있고요. 한 이것도 220대예요. 그럼 합치면 500대 정도 되고요. 뭐 기타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문의하고 있어요. FA50 같은 경우가 이제 뭐 파이팅 이글, 싸우는 독수리라고 불리는데 T50을 개조한 사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가성비도 좋고 한국이 자체 개발한 기술이기도 하고요. 또 지금 이런 흐름에 발맞춰가지고 여러 가지 좀 단점이 있는데 가령 이제 뭐 거리나 무기 장착 능력이 좀 약간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최근에 수출을 통해서 그런 단점도 지금 보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1000대 정도 수출하겠다라는 게 지금 카이의 목표입니다. 네, 미국 쪽이랑은 이렇게 훈련기 좀 집중해서 네. 수주할 계획이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또 레드백 이야기도 이어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폴란드가 이제 앞서 우리 무기들을 많이 도입을 많이 했죠. 도입했죠. 네. 네. 근데 이제 여기에 추가로 또 레드백 검토에 나선다. 이렇게 네. 나와 있는데, 네. 이게 또 어떤 뭐 경합 없이 그냥 이렇게 바로 진행이 된 건가요? 일단은 이제 뭐 국내도 이렇게 알려진 이제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네. 본인 트위터에 올렸어요. 네. 관심이 있고 시험 영상을 올렸죠. 레드백 시험 영상을 이제 현지에서 테스트하는 영상인데 올렸고 분명히 관심이 있다. 그럼 뭐 하나에서 아무 것도 없는데 가서 하겠습니까? 그쵸. 네. 가서 지금 열심히 뭐 최근에 육군에서도 레드백 시연의 영상을 올린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기사도 썼지만,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보면 지금 폴란드는 지금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러시아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토 입장에서는 폴란드가 러시아와 최접경의 위치한 국가가 된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군비
그러니까 이제 서유럽 나토 입장에서는 마지막 방어선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군비 증강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무기가 없는 거예요. 만들 수 있는 나라가. 근데 독일에서 구하려고 해보니까 독일은 만들 수 있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캐파가 안 되는 겁니다. 네. 잘 안 나오니까. 예. 그래서 돌아보니 한국이 좋았던 거고 이제 특히 K2 전차 핵표를 네. 도입하면서 레드백도 비슷한 성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기술 이전도 해준다고 했고 예, 또 하나는 아마 현지 공장도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이제 폴란드뿐만 아니라 영국 또 수출을 타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예, 그래서 폴란드 입장에서는 정말 안성맞춤인 파트너고요. 그래서 폴란드는 레드백을 또 도입해서 그 K2 블랙팬서 표와 마찬가지로 나토의 다른 국가에도 수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앞서 이제 무기 도입을 하면서 좀 우리 무기들이 좀 검증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도입을 거의 좀 그렇죠. 확정시 지으면서 시험 테스트를 하고 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근데 또 괜히 이제 그냥 막 도입을 하는 건 아니고 또 어떤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레드백의 좀 경쟁력도 짚어주시죠. 일단은 뭐 사실은 이런 얘기 업계에서 있어요. K2 흡표 전차랑 네. 하나 레드백이랑 사실 뭐 대동소이하는 거고 이게 뭐 방사청 안에서 같이 개발한 거기 때문에 네. 큰 차이는 없는데 네. 큰 차이는 없고요. 뭐 또 우리나라 육군에서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항상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업계에서는 둘이 합병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네. 그런 얘기가 그럼 사실 쌍둥이 같은 모델이고요. 예, 다만 이제 차이는 장갑차에 가까운 모델인 것 같고 그래서 이미 국내에서 이 유수의 환경에서 테스트를 마친 사업이고 또 지금 호주에도 지금 임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주도 네. 마지막 사업자 두 곳 중에 한 곳이기 때문에 뭐 그런 여러 가지 기타를 보고 폴란드에서 고려한 것 같고요. 이 폴란드 건이 왜 중요하냐면 네. 지금 호주에서도 약 원래 7월 8월달에 발표하기로 했는데 네, 좀 미뤄졌죠.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냐면 호주에서는 폴란드 거 한번 보고 네,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폴란드 정부가 레드백 도입하는 거는 생각보다 빨라질 수도 있다. 예. 그러면 폴란드를 기점으로 호주의 이제 수주 가능성도 조금 더 있고 높아질 수 있다. 영국 수주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영국까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기사 속 내용들 짚어봤고요. 이제 반도체 업계가 아직까지는 전망이 좋지 않은데 좀 중간 선거 이후로 또 어떠한 이제 기조가 형성이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내년만 잘 버티면 네. 삼성한테는 큰 또 도약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난관을 기업들이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추가적으로 이어지는 방산 수주 이슈 관련해서도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덕으로 인사이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